미국의 한 언론이 한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 외교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9일 한국 잠수함이 핵으로 가려고 하나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탄도, 순항 미사일 전력을 분석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 또는 구매할 것으로 전망했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플랫폼에 활용하기 위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고 핵탄도 미사일도 개발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계획을 소개하며 이 계획은 한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영향권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진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에 장착된 수직 발사관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진수한 안창호함에는 1,100파운드 탄두를 탑재한 지대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VLS-6기만 장착됐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우리 군 관계자가 2016년 향후 KSS-3 잠수함이 대기권 밖을 통과하는 SL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보탰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은 보통 탄두가 작은 전술 무기지만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큰 장거리 전략무기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SLBMS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평가했습니다. 재래식 탄두만으로는 SLBM을 운용할 가치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는 탄도미사일은 요격당할 확률이 낮고 북한의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비싸고 부정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결국 핵탄도 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은 핵억지력의 골든 스탠다드라며 한국이 조용히 자신의 수중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대규모 민수용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순식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안창호함을 포함해 총 9척의 KSS-3급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후속함에는 1,000에서 2,200파운드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현무-2 파생 모델이 장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냉간 발사 시스템을 이용해 이미 수중 발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는 미확인 보도를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청와대가 북한 ICBM의 텔 발사 여부를 놓고 이견이 표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 군 내부에서 우리 정보 당국의 평가보다 훨씬 진화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북한 무기체계의 능력을 평가절하 하면서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동안 우리 안보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무기 개발 상황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 NK의 지난달 2일 쏘아 올린 수중 전략 탄도탄 북극성-3형은 사거리가 최소 2,200km에서 최대 4,000km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며 고체 연료량 조절에 따라 사거리 조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북극성 1형과 2형에 비해 사거리 면에서 기능을 강화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극성-3형이 발사된 직후 일각에서는 길이 10m가 넘는 외형과 뭉툭한 탄두부의 모습으로 볼 때 사거리 7,000에서 8,000km의 중국 다탄두 탑재형 SLBM G랑-2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액체 연료 엔진의 경우 밸브의 여닫이를 조절해 추진력을 통제한다. 그러나 고체 연료의 경우 추진력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처음으로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 방식을 도입한 북극성-1형의 경우
연료량 조절에 따른 추진력 조절이 기술이 없었으나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 -3형은 고체 연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추진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더욱이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 미사일과는 달리 즉시 기습 발사가 가능해 사전 탐지가 어려운 만큼 더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방부의 분석은 달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극성 3형의 최대 사거리는 약 2000km로 추정된다며 고체 추진 미사일의 경우 연료량을 조절해 주입할 수 없고 따라서 최대 사거리 변화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고체 연료량을 조절해 최대 사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최대 사거리 조절이 안 되는 미사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5년 시험 발사된 북극성 -1형의 최대 사거리가 2000km로 평가됐던 것과 비교해볼 때 북극성 -3형이 고체 연료 추진체가 종전보다 개량됐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대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북극성 -1형이 최대 사거리가 2000km였기 때문에 이번 북극성 -3형은 더 나갈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3000km는 넘는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북극성 -3형은 크기에서도 군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은 북극성 -3형은 길이가 17m, 지름이 8m이라며 3단 분리식 고체 연료 발동기 체계를 갖췄다고 전했다. 잠수함에서 쏘는 북극성 -1형의 길이가 10m, 육지에서 발사하는 북극성 -2형의 길이가 12m였던 것과 비교할 때 북극성 -3형은 잠수함이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발사되는 SLBM임에도 불구하고 길이와 지름이 커 파괴력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탄두 탑재 가능성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분석도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이 알려온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소식통은 북극 -3형은 전투부를 구모양으로 만들어 다기능성 다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며 탄두는 최소 3개에서 최대 9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고 했다. 다기능성이란 핵, 수소탄, 생화학 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달 2일 발사된 북한 SLBM의 다탄두 탑재 가능성을 묻자 다탄두 개발 및 탑재 활동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시험 발사 당시 북극성 -3형에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사실뿐만 아니라 다탄두 탑재 가능성과 이에 대한 북한 군 당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여부까지 부인한 것. 북미 간비 핵화 협상의 성과 도출만을 기대하며 우리 정부가 대북 로키를 유지하는 동안 북한은 이미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 교수는 위협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무기의 최대한의 성능에 맞춰 평가를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해 북한 위협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고집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극성 -3형 발사에 대해 지켜보자며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당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루어진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판을 깨지 않기 위한 의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미국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레드라인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소식통은 잠수함과 수중간 전략탄도탄들의 배치는 모두 미일남 세주적 중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남조선과 일본은 이미 여러 무기체계로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형 잠수함 진수와 수중탄도탄들의 탑재나 시험의 최종 상대는 미국이라며 조선 작전 수역을 벗어나 미국의 관과 서부 연안을 타격하는 데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 단계인 북극성 -4형도 완성형 모델은 아니라고 한다.
북극성 -5형을 최종 목표인 핵추진 잠수함 탑재형으로 계획 개발을 세웠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하는 완성형이 개발되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추진 잠수함의 완성 기한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조선은 2009년 10월부터 핵무기가 탑재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해외 부품들을 수입해왔다며 2022년까지 핵무기 탑재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위의 계획이라고 밝혔다.